안녕하세요. 닥터 MBC 유진입니다. 생명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때로는 피부 자체의 원인이 있기도 하고요. 또 전혀 다른 곳에 그 원인이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서울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가려움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더욱 심해지는 가려움증. 증상은 비슷해도 원인은 다양해서 당장 효과 좋은 약물보다 개개인의 질환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양한 가려움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사상체질과 전문의 김정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피부가 가려워서 긁게 되는데 긁으면 잠깐은 또 시원해지다가 다시 또 가려워지잖아요. 네. 원장님은 아토피 환자들 보시면서 이런 가려움증으로 통증을 느끼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대부분의 피부 질환들이 바로 이 가려움증이 나타나게 되고 또 피부 질환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실상 이 가려움증입니다. 네. 가려움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부를 긁게 만들고 싶어 하게끔 하는 그 불쾌한 감각을 말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소양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 소양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가렵다는 것인데 네. 보면 우리 피부 밑에는 이 가려운 감각을 뇌로 전달해주는 신경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섬유는 기본적으로 가려움뿐만이 아니라 통증 감각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네. 피부가 가렵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병이 생겨서 아프다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막 긁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피부가 지금 병들어서 아프니까 돌봐줘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가려움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가려움증의 원인은 뭔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가려움증을 나타내는 것은 대부분의 피부 질환입니다. 네. 아토피를 비롯해서 두드러기라든지 또는 습진이라든지 그 밖에 우리가 상처가 나서 다쳤다가 이 딱지가 형성되었을 때도 가렵게 되고요. 또 이런 피부 질환 이외에도 네. 내과적인 그런 질환들이 역시 가려움을 나타낼 수 있는데 크게는 뭐 간 질환의 대부분이라든지 또는 담관 계통의 질환들 거기에 갑상선 질환과 같은 면역 이상 질환들 이런 것들이 또 전신의 가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가려운 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내과적인 질환이 있을 때도 가려울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밖에 전신질환과 관련된 가려움증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아마 황달일 겁니다. 간에 특정한 이상 질환이 생겼다든지 또는 담관에 어떤 폐색성 질환이 생겨서 네. 이 피부에 황달이 나타났을 경우에 몹시 피부가 가렵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질환에도 대표적으로 피부를 가렵게 만드는 것이고 그 밖에 만성 신부전과 같은 그런 신장 질환들 또 기생충에 감염돼 있다라든지 또는 갑상선 기능의 항진증이나 저하증 모두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가려움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전반적인 그 광범위한 면역 이상 질환에서도 피부를 가렵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영양 결핍, 그 미량 원소라든지 또는 미네랄이 결핍되었을 때도 이 피부가 가려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건조해서 그런 건가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가을철은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네. 우리 피부가 다소 그 영향을 받아서 좀 건조하고 가렵게 됩니다. 그런데 그 꼭 날씨가 건조해서만이 아니라 네. 우리 그 동식물을 포함해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가을철이 되면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껍질이 딱딱해지고 오래된 그런 세포들은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 모든 그 동식물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인간을 비롯한 이런 포유류들은 조금 그러한 현상이 덜한 건 사실이지만 네. 기본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체내에서 피부를 윤기 있게 유지시켜주는 이런 자연 물질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든지 하다 보면 이런 가을철의 건조한 계절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아서 네. 조금 주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런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가을철에 좀 가려움이 심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네요. 네, 일종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습관적으로 몸을 긁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나 뭐 정서적인 불안감 또 긴장감이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성 피부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피부에 염증이 발생하고 심한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런 습진과 같은 이런 피부염을 만들게 되는 질환인데요. 네. 스트레스가 이렇게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알려져 있고 그 밖에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긴장해 있는 것도 우리가 가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긴장되어 있다 보니까 피부를 긁는다든지 네. 또는 머리털 같은 모발을 뽑는다든지 이런 강박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강박적인 행동을 자신의 신체에 가하고 나서 2차적으로 그 부위에 가려움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우에요. 이 노화와 가려움증이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성 피부 건조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피부를 기본적으로 윤기 있게 유지시켜주는 이런 영양물질, 한의학에서는 자윤성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윤 물질의 생성 자체가 아무래도 부족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이렇게 피부가 가려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좀 영양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식물성 기름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뭐 호두라든지 잣개 이런 등등의 식품들을 좀 섭취를 해주시면서 피부가 조금 윤기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들을 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서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피부 건조증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토피 환자의 치료도 피부의 면역력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햇빛을 자주 피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피부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 햇빛도 피부 가려움증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대단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미백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선크림을 자주 사용한다든지 또는 강박적으로 햇빛에 노출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나치게 햇빛 노출을 우리가 피하게 되면 우울증을 비롯해서 이 갑상선 기능의 저하증이라든지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피부 자체가 약해지면서 피부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감염 현상들에도 취약한 피부가 되게 되고 즉 가려움증이 그로 인해서 잘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정도의 햇빛의 노출은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영양소가 부족한 게 또 피부 문제의 원인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영양소의 결핍이 원인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뭐 과거와 좀 다른 점은 오늘날은 이렇게 전반적인 많은 영양소가 결핍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고요. 네. 실제 보면 어떤 식사의 불균형 내지는 우리가 당분 위주의 섭취라고 하다든지 또는 뭐 정제염이 주로 사용된 이런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이 각종 미네랄이 부족하거나 특정한 미량 원소들이 부족해서 이것이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당연히 조금 천연식품 위주의 식사라든지 또는 고른 또 바른 그런 식사를 통해서 좀 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주나 흡연, 또 카페인의 경우는 어떤가요?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음주량이 굉장히 높다고 이미 보고되어 있는데요. 네. 이 음주나 흡연 자체가 피부 질환을 나타내는 그런 주요한 하나의 발병인자가 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피부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이런 알코올이라든지 흡연 또는 카페인 같은 이런 물질들은 습관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물질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습관성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따르게 되는 게 그 물질의 투여를 막았을 때 생기는 금단 증상인데요. 여러 가지 금단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또 이 피부 가려움증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에 심하게 좀 의존하고 있던 분을 금하게 되면 몹시 피부를 긁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마시거나 흡수할 때도 조금은 적절하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금단 현상으로 피부를 긁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약물 얘기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파마약이나 아니면 염색을 하고 나서 두피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헤어 쪽에 이런 파마라든지 염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화학약품들을 많이 접하게끔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 알러지 피부염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도 이 여러 가지 그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물질들이 기본적인 그 화학약품들은 다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자주 접할수록 피부가 자주 가렵게 되고 실제로 두피에 이런 그 염색약들로 인해서 그 가려움증이 유발됐을 때에는 두피에만 머무르지 않고 네. 안면부 전체와 상반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술을 하기 전에 꼭 피부에 뭐 이상 반응이 있는지 검사를 하던데요. 그런 게 좀 필수적이겠네요. 네, 그게 좀 보편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피부가 가려워도 참으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자연스럽게 손이 그 가려운 부위로 향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피부를 사실 아토피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이 가려움이 환자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이 가려움을 또 잡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피부를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긁다 보면 피부층 자체도 좀 변성되게 되고 두꺼워지고 하는 이런 태선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또 기본적으로는 피부를 긁으면 이 피부에 손상이 가해지고 그 손상된 부위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염 자체를 2차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성인이라든지 아이라든지 모두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일단 이렇게 너무 가려워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청결에 우선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손에 특히 청결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피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긁을 때 이 손톱을 이용해서 피부를 긁는 것보다는 가볍게 이렇게 두드려준다든지 또는 문질러준다든지 네. 이러한 방법으로 자꾸 행동을 교정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그 밖에 얼음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찬물로 샤워나 목욕을 해주는 것 네. 이런 방식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긁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가려운 부위로 손이 향하게 될 텐데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니들께서는 야단을 치시고요. 실제로 이런 경험도 많이 보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가 가려워서 긁을 때 절대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네, 아이는 지금 가려움증을 느끼고 있고 그 네. 가려움증이 상당한 정서적인 불안을 일으키고 있고 네. 자증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가 긁을 때마다 엄마가 야단을 치게 되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가려움이 느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정서적인 불안감을 같이 느끼게 되고 네. 그러면 정서적인 불안정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훨씬 더 크게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가려워서 긁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자꾸 어떤 죄의식이 들게끔 형성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아이의 정서에 장애를 일으키면서 자꾸 가려움증이 커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체의 청결, 손의 네. 청결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신 다음에 아이들, 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면 아이가 가려워서 피부를 막 긁고 있다면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다른 감각을 아이한테 전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팔다리를 주물러 준다든지 네. 다독여 준다든지 또는 음악을 듣게끔 한다든지 바람을 쏘인다든지 이런 다른 감각들이 아이 피부에 닿게끔 하고 그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피부를 계속 긁지 않도록 유도해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네, 다른 곳으로 신경이 쏠릴 수 있게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를 긁을 때 야단을 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나쁜 거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청결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은 하셨는데요. 또 이게 반대로 지나치게 청결한 경우에 또 오히려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씻게 되면 우리 피부층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피부를 통해서 분비한 물질이 표면에 어떤 보호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보호막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감염이라든지 미생물의 침입 이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같이 피부 표피와 함께 해주게 되는데 네. 자꾸 우리가 너무 자주 씻고 자주 세척해내다 보면 그런 보호막을
소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기본적인 외기 환경에 직접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염증이 자주 생길 수 있거나 또는 감염이 자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자주 아이를 씻기거나 네. 또 본인 성인도 마찬가지로 세제를 활용해서 지나치게 피부를 많이 자주 씻는 것이 이 가려움증은 조금 에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피부의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목욕 방법도 몇 가지 알려주시겠어요? 우선 적정한 온도를 가진 물이 좋겠고요. 네. 물론 계절에 따라서 조금 추운 계절에는 약간 높게 해줄 수도 있고 더운 계절에는 조금 그보다 아래로 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38도에서 약 41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세척력이 강화된, 세척력이 높은 그런 세제들도 조금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부드럽게, 특히 피부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려움을 자주 느끼는 분들일수록 이 세정력이 약한 그런 그 세제를 활용하는 게 좋겠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층이 이렇게 손상될 정도로 강한 어떤 타올을 이용해서 피부를 문지르기보다는 네. 자신의 손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피부를 씻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주기는 1~2일에 한 번 정도 이 샤워나 가벼운 목욕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려움증이 있기 전에 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도 있나요? 가려움증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어느 정도 가려움증을 좀 약하게 만들 수 있고 또는 미리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스트레스를 피하고 좀 쾌적한 그런 생활을 유지하는 것, 또 음주라든지 카페인이라든지 이런 그 물질의 투입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 이런 것들 도움이 되겠고요. 또 영양 섭취를 풍부하면서도 고르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각종 보습제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어떤 영양의 섭취라든지 운동 또 땀 흘리기 이러한 것들에 신경을 써주시고 평소에 또 햇빛에 어느 정도 네. 일정 정도 이렇게 피부를 노출해서 피부층이 좀 탄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이런 가려움증이나 다양한 피부 질환들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운동이나 햇빛의 노출, 식습관,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선천적으로 피부가 좀 약하거나 건조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환자분들 보면 저는 선천적으로 좀 피부가 많이 약하고요. 네. 자주 가렵고 건조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운데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하면 그것을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운동을 하고 또 신체를 단련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도 적절히 운동을 해서 피부 자체가 이 수축과 이완 작용을 하면서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또 산소를 들이마시고 하게끔 이 훈련을 시켜주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즉 땀을 내고 운동을 하고 또 햇빛에 적당히 노출을 시켜주면서 영양 섭취를 고르게 하다 보면 피부가 다소 약하고 예민하게 태어난 분이라 하더라도 네. 좀 강하고 단단하면서 이 어떤 각종 염증이나 질환에 취약하지 않은 피부로 점차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상체질의학과 김정호 원장과 함께 다양한 가려움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산행하기 좋은 계절이죠. 그런데 산행을 하고 나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평지를 걸을 때 무릎에 실리는 무게는 체중의 2배에서 3배 정도인데요. 달리기를 하거나 등산을 할 때는 무려 5배에서 7배의 무게를 지탱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근육과 인대가 제 역할을 잘 해서 관절에 가해지는 무게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면서 관절이 직접적으로 무게를 더 많이 지탱하게 되고 또 그만큼 손상의 위험도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평소에 평지를 가볍게 걸으면서 다리에 힘을 기르고 또 운동 전후에는 관절과 근육이 충분히 풀어지도록 스트레칭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